자, 안녕하십니까. 도덕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도덕 교과서와 노트 준비하라고 했는데 모두 책상에 다 가지고 있나요? 네, 다들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 수업 첫 번째 시간인데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인 정보통신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정보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교과서요. 12페이지를 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생각 열기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표가 없지만 교과서에는 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어떤 표가 나와 있죠.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라는 횟수가 몇 퍼센트인가요? 네, 바로 96.6%나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수연이가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96.6%나 된대 라고 했더니 창기가요. 거의 10대 청소년들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라가요. 네,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닐 것 같아. 인터넷이 없다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일이는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도 더욱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생각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첫 번째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요, 예를 들어서 먹방을 보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게임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방송도 많이 봐요. 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때도 유튜브를 활용하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를 많이 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를 찾는데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공부할 때 혹은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 때도 다양한 정보를 찾는데 그런 정보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의 선생님과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다는 친구들도 있겠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을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이 정보화 시대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시대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도 알아야겠죠.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보화 시대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정보화 시대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정보화 시대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스마트폰의 발달이 있겠죠. 다양한 인터넷의 발달도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의 모습이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를 보고 바로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지식 산업과 사회적 활동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지식 산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는 남아프리카라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알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을 함으로써 남아프리카라는 지역의 특징 혹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따라서 정보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유튜버들이 요즘에는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사회적 활동 또한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컴퓨터나 대중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가 더욱더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바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은 매일매일 직접 장을 보러 가는 것보다 쿠팡에 배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 됐어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밖에 나가기 힘들 땐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 곧 온라인, 아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어릴 때 아빠랑 함께 여행을 갈 때면 옆에 직접 지도를 들고 아빠에게 길을 알려주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직접 지도 들고 고속도로 나가서 다른 지역 가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바로 내비게이션을 모두 활용해서 길을 찾는 데에 굉장히 수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도 물건을 구입할 때도 다양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정보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양한 유튜브를 직접 한다든지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갔던 맛집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정보는 오직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내는 것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가능한 시대가 찾아왔어요. 따라서 이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욱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요, 바로 13페이지인데요. 자, 13페이지를 피면 이 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도덕 노트를 모두 준비해라고 했죠. 자, 도덕 노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질문을 적기 전에 오늘의 날짜를 위해 적어주세요. 오늘의 날짜가 며칠인지 적고 그리고 나서 정보통신윤리를 01 정보통신윤리를 적고 그 다음에 그다시 1번 제목 정보통신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적고 그 아래에 이렇게 문제 1 해서 이 문제를 적어주세요. 자, 이 문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위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긍정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한번 읽고 긍정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답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자,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그 활동을 모두 한 뒤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들 적었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요,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을까요? 네,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도덕 문제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 매체의 과도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 매체를 과다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매체를 이용하면 굉장히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요.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매체가 없을 때 사소한 것조차도 기억해내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대요. 그런 것을 보고 바로 디지털 침해라고 해요. 따라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매체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매체가 없을 때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어지고 건강을 해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매체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나타나간다고 합니다. 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보고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 이런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특히 요즘에는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욱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화 시대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은 심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문자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욕설을 섞은 문자나 혹은 상대방의 사진을 나쁜 의도로 변형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이버 폭력은 사람들의, 친구들의, 그리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권을 침해하고 타인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은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조심해서 친구들과 바른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활동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물음을 답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도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는 15페이지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문제 또한 도덕 노트에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광고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광고이고요. 이 광고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적어보자. 즉,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 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또 동영상을 멈추고 이 두 가지를 적고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들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날 때요, 발표를 시킬 수도 있으니 잘 적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읽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가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도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았으니 도덕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과 우리는 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대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해요.